그렇죠? 그런데 요 사람은 이게 저한테 이제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물건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걸 사례로 들은 건데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 가정주부였고 애들이 지금 대학교 들어갔겠다. 그때 연년생 사내만 둘만 있어가지고 키울 때 엄청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경매 공부를 하고 근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한 거야. 자, 보통 사람들은 2억 5천을 물어줘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3억 5천 정도에 들어가야 3억 5천 정도에 들어가야 한 6억 정도 사서 준수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고 이제 한 8억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은 여기 유사하게 써서 2억 5천을 물어줘도 한 7억에 사도 뭐 감정가대로 줬지만 시세는 한 8억 이렇게 갔으니까 좀 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고 이 분석을 이제 공부를 좀 철저히 하면 이분이 지워야 돼. 이분이 가짜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거야. 근데 이거는 확신에 가까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확신은 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확실히 확인되는 건 어느 때 확인될까요? 만약 끝까지 간다면 둘 다.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나야 되겠죠. 근데 대체로 이분이 제대로 정상적인 분이 아니라면 포기하죠. 포기. 대체로 어느 단계에서 포기하냐면 이걸 받고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이 사람하고 상대했다 내가 이렇게 소위 장난쳐놓은 것을 다 들통이 나겠구나. 그리고 좀 감정이 나빠진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포기하고 나가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분이 이 자그마치 2억 5천 이것이 내가 안 물어줘도 된다는 확신에 가까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예요. 딴 사람보다 그러니까 대략 한 5, 6천을 더 높이 쓴 거야. 근데 뭐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이 경매에 이제 사람들은 용어를 정확히 안 쓰는 분들은 이걸 경락자, 낙찰자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현행 법률 용어로 매수인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의 매수인인 문 여사는 무엇을 보고 저 2억 5천을 내가 인수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2억 5천을 다 물어줘도 최소한 손해는 안 봐야지. 손해 보면은 안 되죠. 손해는 안 볼 선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갖고 사서 이것을 좀 쉬운 표현으로 깨버리면 가짜라는 걸 증명하면 2억 5천을 버는 거죠. 한 방에 2억 가까이 번 그런 사례입니다. 한 방에. 1년에 이런 거 한 건만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권리 분석을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를 올려야 돼. 여기하고 또 다르네. 자, 여기에 권리 관계죠. 건물 등기사항. 건물 등기사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이해관계인들은 여기에 다 적혀 있고 또 여기에도 적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또 뭐 유치권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골치 아프고 유치권도 심각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도 골치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오늘의 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자, 이분이 내가 안 물어줘도 된다. 좀 다른 표현으로 이름 치워. 다른 표현으로 이분이 가짜다.
가짜일 것이라는 확률이 90% 이상 된다. 뭘 보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뭘 보고 그런 짐작을 했을까요? 좀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성립일자가 2006년 10월 12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걸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소멸 기준보다 앞섰어. 그러니까 대항력이 오늘 공부할 중요한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 이 대항력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를 또 받고 배당 요구를 하면 법원서 줘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내가 줘야 돼. 그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그걸 알기 위해서. 아, 이 사람은 내가 물어줘야 될 사람이냐, 법원서 받아갈 사람이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확정일자도 안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배당 요구 해봤자 배당이 안 나가.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남희 씨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 판단한 거야. 자, 근데 판단했는데 이대로만 보면, 여기 법원에서 정보를 준 대로만 보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준 정보도 정확한 게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법원도 면책 조항을 넣어요. 우리가 제공한 정보로만 해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서 물건을 사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것이 혹시 사실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안 지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사세요. 이렇게 면책 조항을 넣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이 사이트 회사도, 여기 회사도 정보 끝에다가 꼭 그걸 넣습니다. 이걸만 가지고 해서 혹시 피해를 입으셨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만 갖고 이렇게 하셔서 혹시 손해를 보셨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현장 분석, 서류 분석 이런 걸 다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 자,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거기가 뭔가 있는 것 같죠? 예, 그거 잘 보셨어요. 확정일자를 보려면 또 이걸 더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걸로 바꾸면 좋겠어? 확정일자를 보려면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이게 좀 빨리 안 열리네. 이게 다 열린 건가? 이거 뭐 이래 키워보나? 됐다. 어디가 벌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여기죠? 요거? 나왔네. 요걸 열어봐야죠. 근데 이게 너무 커졌네. 됐다. 이제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시죠. 을구에 있겠죠? 임차권 등기니까 이건 갑구고. 을구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임차권 등기는 날짜는 늦게 돼 있어요. 확정일자에 늦게 받고 늦게서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도 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 이 사례로 하면서 이 공부가 필요하다. 자, 첫 번째 아까 뭐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이제 확정일자가 나왔는데 확정일자의 의미는 뭐고, 확정일자는 어떤 효력을 발휘할까? 임차인에게 어떤 점이 좋은 점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을 받는가?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확정일자 받은 건 여기 나왔네. 이 사람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법조문 이름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정당한 계약을 맺고 잘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만기가 돼서 나가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근데 임차인은 나가야 돼. 사실은 돈을 받아갖고 나가야 되는데 돈을 못 받더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